네이버는 허위 의혹이 불거진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부터 뉴스타파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보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보도가 계약 해지 사안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당장 정해진 절차나 이런 거는 없고요. 현재로서 일단 이야기해보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은 일단 실제로 이제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던 경우도 있긴 한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취임 첫 일성으로 포털 개혁을 강조한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 있는 또 다른 포털 카카오 역시 뉴스타파 측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가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 서울시도 이번 사안이 신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법 22조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발행 목적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 정지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던 근거 자료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 파일을 오늘 오후 5시 편집 없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원본 전체의 72분 분량의 내용을 편집 없이 공개한다며 검찰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 보수 언론 등이 일제히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철저히 반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JTBC가 왜곡 보도를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간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JT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보도 경위를 조사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보도에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불러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담당 검사는 박모 검사였고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지만 기자는 이런 내용은 기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혹이 담긴 김만배 인터뷰를 최초 보도했던 뉴스타파는 당시 육성 음성 파일 72분 분량의 원본을 공개하며 허위 인터뷰 논란에 반박했습니다. 녹음 파일 중에는 김만배 씨가 신전위원을 입단속하는 목소리가 여럿 담겨 있는데 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검찰 주장대로 사전에 기획된 인터뷰라고 볼 수 없는 사적 대화라는 게 뉴스타파 측 주장입니다. 지난 5월 튀르키예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영상입니다. 테러 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실제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 영상입니다. 하지만 접전을 벌이던 야당 후보는 이 영상이 공개되고 에르도안 대통령에 완패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뉴스타파 인터뷰를 계기로 가짜뉴스가 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통합심의 등 보안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언론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안입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허위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네이버도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인터뷰 논란과 관련한 민원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섭니다. 현재까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방송기사 민원만 6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가방위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해당 보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럼 그거를 이른바
그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걸 받아서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을 하고 그것이 또 다시 환류가 되는. 방심위는 앞서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이태원 참사 보도에 대해서도 민원이 접수된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의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결정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며 반발했고,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순서대로 심의하는 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김 의원이 퇴장한 채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긴급 심의가 결정됐습니다.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장동 의혹이 한창 제기되던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불과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에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간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영 씨에게 편의를 봐주고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건데, 당시 뉴스타파 보도 이후 지상파 언론 등이 이걸 다 받았으면서 내용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후보 측은 이를 근거로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며 막판 공세를 펴는데, 당시 이 기사에 추천수가 조회수보다 더 많다는 게 드러나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엔 추천수가 조작됐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나고요. 허위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내일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가짜 뉴스나 선거 공작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남는 장사가 되는 거라고 직격했는데, 검찰은 일단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이 지나버려서 처리 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은 내일 신문을 열어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수사 중인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뒷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이외에 명예훼손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이는 자신의 책을 팔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왜 1억 6,500이나 가냐?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 당시 해당 보도를 낸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내고 둘 간의 금전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저널리즘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 전 위원장을 소환해 대가 관계와 전모를 규명할 계획입니다.